완벽한 우정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린북 리뷰입니다. 인종차별이 한창이던 1960년대의 미국. 입담과 주먹만 믿고 사는 주인공 토니는 천재 피아니스트이자 흑인인 돈 셜리 박사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취직을 하게 되는데요. 차별이 극심하기로 소문난 미국 남부 지역의 공연 투어를 다니면서 토니와 돈 박사 앞에 온갖 험난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유색인종들을 위한 숙소 안내 책자인 그린북을 들고 조금씩 서로의 차이를 이해해 나가기 시작하는 로드무비 드라마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그린북인데요. 이 영화는 완벽한 우정이란 바로 이런 거다. 완벽한 로드무비란 바로 이런 거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원래 로드무비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이 다른 두 주인공이 어떤 여정을 함께 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우정이나 사랑을 돈독하게 만들어 나가는 영화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가령 델마 루이스나 덤앤더머 혹은 로건 같은 영화들이 이에 포함이 되겠죠. 국내에서는 택시 운전사가 그러한 예에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정말 너무나도 교과서적으로 잘 만들어진 로드무비의 좋은 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인 이상적인 평등이란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겠죠. 특히 이 영화의 시대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하던 6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영화가 정말 흥미로운 건 주인공들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아주 전형적인 스테레오타입의 백인과 흑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영화의 흑인이 백인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고 결벽증도 강하고, 물론 그 배경에는 다 이유가 있지만 백인 역시 전형적인 백인이라 생각을 했지만 이태리인으로서 이주민 입장에다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통해 알게 된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가진 개방적인 캐릭터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오히려 편견을 가진 건 주인공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예요. 관객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야기나 갈등이 굉장히 뻔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도 아주 작은 반전들이 계속해서 관객들을 놀라게 해주고 있죠. 여기서는 저렇게 되겠지? 저기서는 저렇게 되겠지? 했다가도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아주 살짝 뭐가 아주 살짝 비트는데 이게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에이 뭐야 어떻게 저렇게 돼가 아니라 이런 미소 짓게 되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이 영화가 딱 그래요. 사실 영화가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긴장감이 있어요. 백인 노동자? 부유한 흑인? 뭐지? 너무 생뚱맞... 둘이 어떻게 되려고 저러지? 근데 이런 즐거운 반전들과 사건들이 조금씩 터져나가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행복하게 영화를 감상하게 될 겁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비고 모텐슨의 연기도 너무 훌륭한데요. 혹시 그 시트콤 중에 프렌즈 보신 분들 계신가요? 거기 나오는 조이라는 캐릭터 있잖아요. 딱 조이예요, 조이. 아니 거기다가 이 배우는 반지의 제왕에서 아라곤이었잖아, 아라곤. 근데 아라곤이 조이 같은 캐릭터라고? 전혀 상상이 안 되시죠? 이스턴 프라미스 영화에서도 깡마른 근육으로 되게 살벌하게 싸우던 이 양반이 풍채도 좋고 배도 나오고 이탈리안 억양으로 농담 따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프렌즈를 보신 분들이라면 제 이 얘기 굉장히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만큼 재밌는 캐릭터고 유쾌한 캐릭터입니다. 근데 사실 이 캐릭터는 전형적인 미국식 이탈리안 캐릭터이기는 해요.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탈리안들은 자유분방하고 식성이 굉장히 좋고 성격이 거칠다 딱 그렇거든. 하지만 그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태도들은 전형적이지 않죠. 또 영화의 중요한 소재인 인종차별이라는 불편한 소재를 뭔가 극적인 사건이나 극적인 상황에 덧대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감정의 골짜기 이런 데로 몰고 가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이 안에서 공감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아유 저 때는 저랬구나 하면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대 역이었던 마허샬라 알리의 연기도 너무 좋은데요. 이 두 배우는 진짜 어떤 역할을 갖다 놔도, 어떤 역할의 옷을 입혀놔도 완벽하게 그 역할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배우들이에요. 분명히 다른 영화에서 되게 인상적으로 봤다가도 새 작품을 보면 전에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 그 정도로 정말 대단한 배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분명히 이 두 사람의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처럼 흘러가요. 그러나 사실 이 당시 만연해 있던 불합리한 이 시스템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또 그러면서도 또 이러한 시스템적인 어떤 큰 주제로만 빠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야기의 서사 자체는 오직 이 두 사람에게만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작은 요소들이 보여주는 매력만큼이나 이 영화의 시나리오도 정말 뭐 완벽합니다. 어떻게 인물을 관객들에게 소개하는지, 또 어떤 소품이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갈등을 만들어내고, 어떤 인물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그게 이 캐릭터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또 그렇게 쌓아올린 주인공들의 어떤 감정과 서사, 이런 것들을 클라이막스에서 어떻게 터뜨리고 또 다음 이야기로 밀고 나갈지 아는, 정말 시나리오가 매끄럽고 놀랍고 완벽한 영화였어요. 또 영화의 중간에 보시면 영화 주인공 토니의 성이 발레룬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뭐 발음하기 어렵다 막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영화 엔딩 크레딧을 보니까 작가님의 성이 발레룬가더라고요. 아마 본인의 경험담을 영화에 좀 담지 않았나 싶어요. 네. 어쨌든 굉장히 감동적이고 좋은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영화, 뭐 볼만한 영화, 이게 아니라 좋은 영화가 어떤 건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간만에 참 좋은 영화였습니다. 자,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저희 엉찌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정민성님께서는 상영관 독점으로 인해 피해본 영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고 소중한 영화들을 좀 더 이렇게 좀 길게 좀 여러 번 어떤 좀 그런 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제도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일 좋은 거는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극장에다 전화해가지고 컴플레인 걸고, 이게 최고입니다. 해림류님께서는 흔하고 뻔할 법한 스토리인데도 텐션을 유지해주는 연출 덕분에 재밌게 봤어요. 음악도 한몫했고요. 소수자 중에서도 소수자인 주인공을 다루는 방식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있거든요. 요소들, 반전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보면서도 정말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란 포인트들도 많았고, 그 이야기를 매끄럽게 다루는 능력이 뛰어난 영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현준안님께서는 과잉 없이 웃기는 법, 과잉 없이 감동 주는 법, 과잉 없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법. 이제 좀 예전의 영화들이 뭔가 어떤 극적이고 좀 더 과하게 좀 더 포장을 해서 관객들을 뭐 울리고 웃기고 뭐 그런 영화들이 이제 많았다면, 사실 이제 그런 표현 방식도 이제는 질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담백하게 표현하는 영화들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또 그런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요지케이님께서는 차별 비판 영화인 건 알았는데 훌륭한 음악 영화이기도 할 줄은 몰랐네.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돈셜리 박사가 피아노를 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 음악들이 너무 좋아요. 음악도 좋고 중간에 그 뭐 재즈 뭐 이런 음악들도 좋고, 그래서 귀도 굉장히 즐거운 영화였습니다. 파트아라님께서는 따뜻하고 품이 있는 영화였어요. 보는 내내 미소 짓게 되더라고요. 저 스스로의 선입견도 많이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좋은 영화라는 게 뭔가 내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어떤 공통된 그 좋은 영화의 특징이기도 하죠. 주연리님께서는 영화 속 1962년 차별받는 사람들을 보니 안타깝고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2019년 차별받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당연시되는 차별도 몇십 년 후엔 어이가 없겠죠. 그런데 62년과 2019년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여전히 뭔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쨌든 차별이 존재하죠. 과연 미래에는 그 차별이 없어지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카이저 소장님께서는 세상에 북이라면 정글북만 있는 줄 알았다. 뭐 농담처럼 하시는 얘기지만 저도 그린북이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 뭐 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인가 했는데 영화를 보니까는 좋은 의미가 아니구나. 꾸맹님께서는 눈이 확확 돌아가는 할리우드 액션 영화들과 뇌가 확확 돌아버린 몇몇 한국 영화들 사이에서 잔잔하게 천천히 와닿는 영화. 때로는 이렇게 좀 느린 템포의 영화들, 좀 잔잔한 영화들도 우리에게 또 다른 영화적인 즐거움을 선사해주는 영화들이 되죠. 이상호님께서는 토니를 누가 감히 떠버리 허풍쟁이라고 비하할 수 있을까요? 싸구려같이 보이는 포장지 속에 진짜 사람다움의 보물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 겉으로 보이는 행색이나 뭐 말하는 거나 이런 걸로는 그 모든 그 속까지 다 꿰뚫어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박상민님께서는 극한 직업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치킨이 먹고 싶어져요. 극한 직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양념되어 있는 거, 막 약간 간장 양념 뭐 이런 치킨들이 생각이 난다면, 이 영화는 아주 바삭바삭한 후라이드 치킨. 광제로 커스텀님께서는 내가 그린 기린 그린북은 못 긴 기린 그린북인가 안 긴 기린 그린북인가. 자, 이처럼 많은 분들께서 영화에 대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제 영화 리뷰에서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같이 읽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후에 커뮤니티 앱도 확인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왜 안 누르셨어요? 자, 그러면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